그 오늘 12번 문제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 맨 뒤에 그 해설 박스 안에 있는 표 이걸 암기를 해야 돼. 이 숫자는. 그래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954, 6억 9천, 광역시 6954,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저도 왜 숫자가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옛날에 6억이었거든요. 서울에. 바뀐 이유가 옛날에 80% 상가가 적용되다가 그 지역의 95% 상가가 적용되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왔답니다. 시험에 왜 이 숫자 나왔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숫자 암기해야 돼. 그 논리적으로 그 숫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6954 요것만 기억해도 벌써 2개 기억했잖아요. 6954. 9억은 거의 많이 하니까 서울 9억.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입니다. 근데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한다고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이 숫자가 9억, 6억 9천 이건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5억 4천인데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파화, 세종파주, 화석 이 세 개가 신설됐어요. 맨 뒤에 있는 이 세 개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적혀져 있죠. 몇 번에 있습니까? 29번에 있잖아요. 29번에 거기에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앞에만 되어 있는데 뒤에 5,500만 원 여기 지금 29번 프린트에는 세부적으로 적어놓지 못했죠. 칸이 조금 좁으니까 여기다 길게 적을 수가 없어서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아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장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길게 다 설명을 못 적어놨어요. 결론은 그렇지만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이하면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면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광역시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거 오른쪽 박스에는 해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프린트 해설 지금 12번 해설 보고 있다고요. 맨 뒤에 거기에 보니까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이하면 우선 면제 받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5,500 이하가 아니라 그냥 광역시이기 때문에 3번에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원래는 광역시에 해당됐다고 부산이. 그런데 우선 면제 받을 때만 과밀이 아닌데 과밀에 해당되는 걸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규칙을 만든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문제 틀리보고 한번 알아라고. 이거 좀 어려워해요. 누구든지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지만 세종, 파주, 화성도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돼요. 그러면 세종, 파주, 화성은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문제가 그 취지가 문제 낸 취지가 틀리보고 이걸 잘 좀 이해하라고 지금 문제 낸 거예요. 잘 모르면 또 저보다 옆에 분들이 동료들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강사들이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EBS 그 심리학과 교수가 강의하는 거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남한테 설명 못하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면 남한테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서울대 출신들이 잘 쉽게 설명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쉽게 알지만 우리는 쉽게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다고 그냥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게 우리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저는 설명 잘하는데 제가 못나가지고 원래. 어쨌든 이게 출제 취지가 그렇다고요.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요약집 49페이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중개상물 확인 설명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확인 설명이. 먼저 52페이지 박스가 많은데 52페이지 그게 박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2페이지 그냥 여러분들은 필기 따로 안 하고 그 52페이지 그냥 박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 시기 언제 설명해야 되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 자, 확인 설명은 언제 설명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정 설정했다는 거, 보증보험 공제 공탁 1억 가입했다는 말은 미리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한다고. 보험 들었다는 말은 계약도 하기 전에 제가 손해입히면 손해배상 1억까지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면 된다고. 근데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죠.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된다.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은행 융자가 얼마 잡혀있다 이런 거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미리 작성하는 게 아니라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학원 건물 이걸 팔려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매수인한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매도인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개업공개사보다 굳이 매도인한테 설명할 필요는, 임대인한테,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매수인, 임차인한테 설명해야 된다고요.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는 쌍방 교부. 시험에 일방이라고 이렇게 안 나오고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죠. 당사자면 쌍방이에요. 당사자가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잖아요.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하면 X라고요. 당사자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려는 일방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에게 다 해야 됩니다. 매수인에게도 매도인에게도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면적, 소재지, 지목 이런 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교부할 때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다 빈칸 채워서 교부하는 거지 근거자료 등기사항 증명서는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은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영어로 된 서식은 있어요, 없어요? 영문 서식 있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수본노트는 영문 서식 없는데 영어로 된 서식이 있다고요? 내가 한글을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된 거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이 강조하길래 저도 한번 말해봤어요. 영문서식. 지금 영어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 아닌데 뭐 영문서식 있는 거 별로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요, 한 번도. 근데 뭐 다른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영문서식 있다 이런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쉽잖아요.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보고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처음 강의하는 분들 이런 걸 들어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는데 오늘도 듣다가 기차 안에서 거의 반 이상 자다가 조금 들었어요. 조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들어봐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중개업을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자꾸, 식당 하면 다른 데 손님이 없으면 왜 그런지 다른 식당 가서 먹어보고 해야 되겠죠. 맛집에 가서.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손님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르면 저도 안 가요. 이 근처에 갈 데가 없더라고. 식당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아직도 헤매다니고 있어요. 못 찾고 정착을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최고 중심지인데 대구에 식당은 없죠. 이 근처에 별로.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좋은 데 없더라고요. 맨날 손님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어요. 손님 없다고. 핑계를 대죠. 뭐 코로나 때문에 없다. 코로나 있어도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 식당 가면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고. 재난지원금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죠. 간 데마다 다 많아요. 손님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일본은 실패일 때 일본은 한 15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다 줬대. 현금으로 주니까 써요 안 써요? 전부 저축해버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로 무조건 쓰게 만드니까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요. 물론 지금 기초 생활수급자나 아니면 기초연금 받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다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구체적 기준이 250만 원으로 바뀌었다 했죠. (98페이지) 우리 교재 98페이지 98페이지 맨 밑에 2020년 2월 21일 시행해가지고 과태료 금액 25만 원 이렇게 돼 있죠. 98페이지 찾았어요? 우리 기본서 교과서에는 반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98페이지 맨 밑에. 옛날에는 400만 원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근데 250이 합리적이잖아요. 둘 다 위반하면 구체적 기준이 500인데 둘 중에 하나 하면 250만 원 하는 게 맞잖아요. 둘 다 하나 하면 500이니까. 근데 옛날에 400이었는데 아마 협회에서 건의한 것 같아요. 왜 400이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있으면 250만 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25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98페이지 맨 밑에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음에 볼 때 한번 봤다는 걸 미리 알기 위해서 98페이지.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소공은? 없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면서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라고요. 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똑바로 하려고. 안 하려면 누가 해야 돼?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겠죠? 아무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소속관계사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자격정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소공은 소속공인회사는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5년 보존해야 되는데 소속공인회사 5년 안에 잘리지 5년 동안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5년 이상 보존으로 근무한 사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소속공인회사나 보조원.
능력 있는 사람은 5년 되기 전에 자기 사무소 차려가지고 나갑니다. 그만둡니다. 능력 없으면 잘립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못 갑니다. 절대. 보존 업무 없다고요. 그래서 소속 공개사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5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 프린터 6번에 있죠.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50페이지 맨 위에 박스 시험에 이렇게 더 어렵게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두 개를 섞어 놓고 답은 밑줄 친 겁니다. 4개입니다. 4개. 밑줄 지났잖아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만 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4번에 밑줄 치놨잖아요. 요약집에. 토지 이용계획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토지 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9번에 밑줄 지났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시지가도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이게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밑줄 진 거 4개 중에서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4개 하면 안 되겠죠. 이 4개가 다 보기에 있으면 4개지만 2개만 들어있으면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양가로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2번 개업 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세요. 매도, 임대 의뢰인 거래 당사자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X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의뢰인은 요구에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답이 뭡니까? 불응해도 된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치세요. 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밑줄 치라고요. 시험에는 하고 대신에 하거나 이렇게 X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고요. 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대신에 하거나 이것만 바꿨다고요. 문장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싱크대 물 잘 빠집니까? 개업공개사 좀 알아봐 주세요. 옛날에 살던 집 싱크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싱크대 물 잘 빠져야 되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알아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하고 확인설명서에 모른다 적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럼 계약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집주인이 모르겠다 안 가르쳐준다 하면은 어머나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알아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근데 시험에서는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하면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주면 된다. 불응한 사실을.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에 가면 중개부 못해요. 법대로 이렇게 불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약 승사 못 시키겠죠.
어떻게든지 현실적으로는 알아내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80점 이상 점수로 합격했다면 개업하면 80% 이상 망합니다. 60점 밑으로 합격해서 개업하면 95% 이상 성공합니다. 네, 80점 이상 나오려면 약간 겸손하게 해서 좀 점수 안 받아야 되고, 그래도 꼭 나왔으면 무조건 개업 안 하면 안 되고 취직해봐야 돼.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취직해보고 개업해야 돼요. 점수 잘 나온 분들은.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해야 됩니까? 3년 보존입니다. 3년. 3년은 우리 프린터 46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46번에 3년 보존해야 되는 게 46번에 7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 4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나머지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입니다. 51페이지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두 개만 서명 및 날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반시 제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1페이지 맨 밑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개 서식 비교입니다. 지금 작성을, 그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말도 없고 없다는 말도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묻는 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견해는 전속중개계약서 소속공개사가 작성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심내치 마시라고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소속공개사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서명 및 날인하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합니다. 소속공개사가. 그 소속공개사가 작성해도 그냥 서명 또는 날인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 했다고 하면 돼. 만약 책임지라고 하면. 왜냐면 중개계약은 별로 안 중요한 거잖아요. 전속중개계약이 뭡니까?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속공개사가 매물 접수도 못 하잖아요. 그럼 사장 없으면 매도인이 팔아주세요 하니까 그게 계약이라고.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중개계약 합시다 하는데 중개계약 합시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우리 매물 내놓 아파트 팔러 왔는데요. 이러면 예,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 얼마입니까?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그럼 사장 없으면 그 매물 접수도 못해. 만약 중개계약 소속공개사가 못한다고 하면. 잘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중개보조원도 중개계약 하잖아요. 매물 접수받는 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적는 게 중개계약인데 그걸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니까 소속공개사가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서명 및 날인하라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어쨌든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소속공개사가 작성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말 명문규정 없다고요. 서명 날인할 의무도 없고 명문규정 없습니다. 서식에도 소속공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도 없습니다. 작성부수는 다 3부인데 중개계약서는 2부입니다.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누가 맺는 건데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매도인하고 개업공개사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계약서. 그래서 2부, 법조문에는 2부인지 3부인지 안 나와 있어요. 명문규정은. 이게 거래계약서는 3부 이상 적어놓고 확인설명서는 그냥 3부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3부 이상이라고 적으세요. 이상. 51페이지 확인설명서도 3부 이상이라고요. 계약서 작성부수하고 확인설명서 작성부수는 똑같잖아요. 만약 공동중개 했으면 개업공개사 2명이면 내부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들 각각 보존해야 되니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부 보존이 거래계약서만 3년이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이라고 했나요? 제가 지금 5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입니다. 거래계약서만 5년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이다. 자, 서명 및 날인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법정서식이 있는지 없는지 거래계약서만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53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3년 보존, 5년 보존, 쌍방교부, 일반교부, 법정서식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고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고 법정서식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는 게시해야 되지 보존할 의무는 없죠.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는 해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좀 다 풀어보시고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 이게 개정됐어요.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해요. 옛날에는 하고 달리 개정된 부분이에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